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해결 현주소 해결 방안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축사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오랜 그 문제를 오랫동안 이 문제가 되어왔고 또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알고는 계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우선 말씀드릴 내용은 사용 후 해결료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사용 전 연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현재 거의 만져도 될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발전소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뜨거운, 그러니까 열과 방사능을 갖는 그러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해결료의 특성을 조금 전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처음에는 우라늄으로 되어 있던 것이 결국은 사용 후에는 많은 여러 가지 그 독성을 가진 물질들이 함께 섞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플루토늄이라든지 여기 액티나이드라는 그 핵종이 있습니다. 이 핵종이 가장 문제가 되는 핵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종이 가장 고독성이고 또 장방광기이기 때문에 이 핵종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재처리라든지 재활용 문제 이런 거하고 같이 크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물론 그러니까 핵분절 물질이라든지 우라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는 요 항목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생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한 70% 정도 포화가 돼 있고, 지금 결국은 이제 곧 현재 그러니까 인허가상으로 현재 되어 있는 거라면 2016년에 사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 용량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용량이 끝나면은 결국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스탑을 시켜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죠. 결국은 그 용량을 확충을 해서 어떠한 형태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용 해결 관리 문제는 이 발전소하고 임시 저장 그리고 중간 저장,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중간 저장에서 바로 영구 처분으로 갈 수도 있고, 논의하는 과정에 따라서 재처리 재활용을 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요 과정을 같이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임시 저장에 있는데, 임시 저장에도 건식 저장과 습식 저장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포화가 돼서 결국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중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중간 저장은 그것도 물론 습식 저장과 건식 저장이 있고, 이거 말고 또 부지 내에 저장을 할 것이냐 중앙 집중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연결이 되고, 그 과정에 또 재처리나 혹은 재활용 문제 아니면 직접 할 것이냐,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임시 저장이라는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임시 저장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을 운영하는 그 운영 주체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이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수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거기에 또 주로 그 현재로서는 이제 처음에는 습식 저장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건식 저장 시설이 많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수로 원전의 경우에는 현재 건식 저장 시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그냥 그 인허가 당시에 받았던 그 용량으로 따지면은 아마 2016년 고리 2016년 시작해서 그냥 포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그냥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형태든 확충을 해야 되고, 확충에는 여러 가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이러한 조밀렉이라든지 혹은 호기간 이동, 그리고 중수로에서는 이제 이런 사일러나 맥스터 이런 건식 저장 용기를 이용을 해서 이런 포화 연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기술적으로 그 가능한 것을 다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생각한 그 여러 가지 포화 연도를 보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을 해서 그 모든 방법을 동원을 했을 경우에 연광이 2024년 그리고 그 외에 2026년, 28년 이 정도까지 우리가 포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결국 이 포화 연도를 지나서는 안 되고 포화 연도까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중간 저장이 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저장 용량 확장이 되는 것은 이렇게 데시티, 그러니까 그 해결료의 그 밀도를 조밀하게 한다든지 혹은 순차적으로 짓는 원자력 발전소에 좀 나중에 짓는 발전소의 용량을 먼저 짓는 그 발전소에 그 차오는 그 사용 해결로 옮기는 이제 그러한 이송, 그리고 월성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그 건식 저장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장 용량의 확장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중간 저장은 똑같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습식 저장이나 건식 저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습식 저장은 굉장히 프루븐되어 있는 잘 알려져 있는 거지만은 건식 저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굉장히 장점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는 많이들 다른 많은 나라에서 이 건식 저장을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디에 중간 저장을 할 것이냐, 물론 이제 분산이냐, 중앙 집중식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요 문제도 같이 결정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후 방향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건식, 습식, 그리고 분산형이냐 집중형이냐의 여러 가지 장단점, 특점, 특징 이런 것들을 여기에 나열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산형이냐 집중형이냐 여러 가지 장단점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그 중간 저장 방식의 하나의 사례들인데, 이건 이제 금속 용기를 이용해서 건식 저장을 하는 그러한 상당히 좀 복잡하고 굉장히 비싼 거지만은 결국은 사용 해결료를 저장하는 데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저장 방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그 카나다 그 중수로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사례를 보면은 일본의 경우에 사실 일본은 이런 그 중간 저장이라는 이것을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금까지 와도 보니까 결국은 중간 저장이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서 현재 무수에 한 1, 2년 전부터 현재 이것을 운영을 시작하고 아마 저장기간 한 50년 정도로 예정을 하고 용량은 한 5,000톤을 저장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마 건식 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참 이 원자력 분야에서는 굉장히 모범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 오래전부터 중앙 집중식, 그러니까 습식, 클랩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스크랩에서 30년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영구 처분을 하면서 또 영구 처분에 관한 문제도 지금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용 해결 장기 저장. 사실 요 문제는 그동안에는 조금 간과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특히 미국의 경우에 여러 가지 참 모범적으로 해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정부와 또 국회와 모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흘러오다가 결국은 지금 오바마 정부 들어서면서 소위 그 야카 마운틴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결국은 그 저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각 발전소에서는 이건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장기 저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원래는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인허가 체제로 한 120년까지를 가능하다고 봤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300년까지 지금 목표로 하는 이제 그러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체제를 거기에 맞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실이 사실 저희 나라에 있어서는 강 건너 불이 아니고 저희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임지층 처분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스웨덴의 시스템이 이러한 형태로 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